그래서 미네랄은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 다 중요하죠. 약 70여 종의 미네랄이 발견되죠. 우리 몸속에서 소금 속에 소금이 83종의 원소에 미네랄이 약 79종이에요. 요것이 우리 몸속에 다 발견되죠. 필요하니까 뼛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미네랄,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게 4대 미네랄이라고 하죠. 4대 미네랄. 근데 요게 우리 몸속에 1대 1로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2대 1로 있고, 그러면은 50, 이게 50, 47, 이게 2, 1 따지고 이런 식으로 있죠. 이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칼슘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많고, 이게 된장, 고추장, 소금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채식 속에 다 들어있어요. 풀 속에. 그래서 반드시 이게 1대1로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풀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소금으로 간을 해서 먹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건강법이 이거예요. 채식해라, 물 많이 먹어라, 소금 적게 먹어라.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나쁜 건강법. 이게 부자연스러운 건강법. 채식, 칼륨, 나트륨, 소금, 저염식, 소금, 나트륨. 채식을 많이 하면은 나트륨도 많아요. 왜냐하면 1대1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많고, 요건, 그 다음에 물 먹으니까 맨날 오줌만 싸겠죠. 그러면 나트륨이 다 빠져나가요. 칼륨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죠. 근데 갈증을 느끼게 하는 건 뭡니까? 소금. 근데 싱겁게 먹고 물 많이 먹으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물 먹으라는 소리죠. 부자연스럽잖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몸속에서 충분히 우리 몸속에서 이게 생체에 이용되려면은 칼슘,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4대 미네랄, 기본적으로 이 4대 미네랄이 균형이 잡혀야 물이 돌아요. 배 정상적으로 채식 많이 하래요. 그럼 물이 안 돌아요. 이게 부종, 습, 냉기. 그래서 소금만 먹어도요. 소금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칼륨 있죠. K가 나트륨을 전부 밀어내버려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족한 미네랄이 있어요. 그게 칼슘이에요. 왜 칼슘이 태어날 때 부족하냐? 엄마가 칼슘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칼슘이 부족해요.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147종의 병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힌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그분이 누구냐? 미국의 월렉 박사예요. 의사. 147종. 여기까지만 연구를 했죠. 앞으로 계속 더 있는데 147종까지 이렇게 밝혔죠. 미네랄에 대해서 너무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147종의 병. 부족하게 되면은 무슨 병이 있을까? 뭔 칼슘 부족하는데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이나 충치 나오지 무슨 147종이 뭐냐? 불임유산, 저항, 우울증, 불면증, 치매, 파킨슨에서부터 자폐, 그 다음에 관절염 이런 건 다 빼놓고요. 그 다음에 동맥경화에서부터 암, 비만, 당뇨, 고혈압. 그러니까 알고 있는 병이 다 됐죠. 그러니까 칼슘 자체가 생명이에요. 칼슘이 모자라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칼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뼈 속에 뼈의 15%가 칼슘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넣었다 뺐다 쓰려고. 그러면 칼슘이 모자라면 뼈에서 계속 빼와요. 재밌는 것은요. 뼈에서 칼슘 빼오게 되면 성성성 구멍이 뚫리죠. 이게 석회화되면서.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이 오는데 혈에는 칼슘, 이온 칼슘이 필요해요. 이 이온 칼슘이 부족할 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온칼슘이 60이 부족해요. 마이너스 60이다. 60만큼 부족하게 되면은 뼈에서는 칼슘이 얼마가 나오냐면 10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이에요, 이제. 100이 나오면은 이 100 중에서 왜냐하면 60%가 이온칼슘이기 때문에 60이 쓰여져요. 플러스 60. 이게 여기서 해결하죠. 그러면 얼마가 남아? 플러스 40이 남죠. 요놈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놈은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몸 밖으로. 다시 못 들어가고. 그럼 배출이 안 되면은 배출되다가 걸려요. 배출되는 통로가 뭐냐면요. 오줌. 그 다음에 또 통로가 뭐냐면 쓸개즙. 이 두 통로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수시로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은 쓸개로 빠져나가다 어디에 뭉치냐면은 담낭에 뭉쳐요. 그래서 담낭결석, 담석증, 쓸개를 제거하죠. 담낭결석으로. 그다음에 이게 오줌으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사구체에 엉켜요. 이거 뭐냐면은 신장결석, 그다음에 요로결석, 방광결석, 돌아다니다가 어깨에 쌓여요. 이게 어깨 석회화, 회전근개 석회화, 유방에 쌓여요. 유방 조직에, 유방 석회화. 돌아다니다 목구멍 안쪽에 쌓여요. 그러다 캑캑 하는데 뭐가 돌덩이가 똑 털려 나왔네. 그거 알아서 봤어요? 이게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갑자기 뭐가 이상해서 캑 했더니 돌덩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냥 이런 조직에 쌓이는 거예요. 조직에 구석구석. 이게 요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칼슘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데 검사하면은요 플러스 40이라니까. 이게 남아 도는 게 혈액순에서 60이 쓰여지고 60이 부족해서 100이 나와가지고 60이 쓰여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래서 칼슘 과다 혈증. 그 내 몸에서 나온 돌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에서 빠져나오고. 이게 칼슘이에요.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충분한 칼슘을 넣어주면은 칼슘이 어떻게 되냐면은 47종의 질환에 대해서 뭔가 유의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다 하면 골다공증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폐, 그 다음에 간질도 칼슘 부족이에요. 간질,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석회암 동굴이 있어요. 여기에 석회암 동굴에서 똑 떨어져요.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죠. 그럼 뭐가 되죠? 종유석이 되죠. 그리고 개, 껍질, 그리고 산호,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종유석과 같은 거예요. 석회석. 종유석과 같아요. 이걸 뭐냐면은 이렇게 굳어진 칼슘을 탄산칼슘이라고 그래요. 탄산칼슘. 무엇에 녹냐면은요, 산에 녹아요, 산에. 산. 그래서 이것을 식초 속에 넣으면 녹는 거예요. 그리고 위산에, 위에 들어가가지고 녹아요. 근데 칼슘이 부족한 사람 전부 다 위산의 분비에 문제 있는 사람, 또 음식 먹는데 문제 있는 사람, 음식을 밥 먹을 때 물 많이 먹는 사람, 국 말아 먹는 사람, 밥 먹고 물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산이 농도가 낮기 때문에, 희석된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음식 속에 들어있는 이런 칼슘들이랄지 이런 것들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칼슘도 녹이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녹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탄산칼슘 가루, 요게 칼슘 보충제인 거예요. 이걸 먹으니, 이걸 식품이라고 먹으니 효과가 있을까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탄산칼슘이 이 종유석이 굳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떨어지죠, 지금? 액체가 떨어지죠, 물. 그럼 이게 물이 떨어져서 여기에 굳어져서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 액체 속에 칼슘 이온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CaCO3가 되는 거예요. 탄산칼슘이. 그래서 종유석이 되는 거예요. 요게 개껍질, 국껍질, 산호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 액체 똑똑 떨어진 이 액체, 이 칼슘, 이게 이온 칼슘이란 말입니다. 칼슘. 그럼 염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온 칼슘이니까요. 예. 강알칼리수. 이온 칼슘. 우리 혈액 속에 이온 칼슘이 필요해요. 이 칼슘은, 이온 칼슘은요, 우리 몸 장 속에, 소화기 속에 이온 채널을 통해서 바로 들어와요. 영양소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이온이 들어오는, 미네랄 이온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바로 들어오게 돼요. 어마어마한 전기로 속에서 고열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열렸다가 식히고 열렸다가 식히고 하는 과정에 스스로 부스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 탄산칼슘은요, 기계로 빻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처리한 다음에 이걸 물과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 물과 섞으면 뭐냐면은 우리 지금 이제 칼슘이 돼요. 그래서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물과 섞였죠? 다시 물을 주면은 녹아요. 여기. 다시 물과 섞으면은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일부가. 100%는 아니고. 이온화가 돼서 우리가 먹을 때 이온 칼슘이 되고 침에도 녹는 거예요. 칼슘은 특히 칼슘이 갖고 있는 것은, 칼슘 이온이 갖고 있는 것은요, 칼슘이 물에 녹을 때 전자 두 개를 내놔. 칼슘이 이게 이렇게 되고 전자 두 개를 내놓은 거죠. 플러스 두 개 쪼개진 거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다른 것과 연결해서 우리 몸의 역할을 하고, 그러면 혈액을 알칼리로 만들고, 전자 두 개를 넣어놓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애요. 그리고 활성산소.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 단백질 조직을 파괴시키고 세포를 파괴시키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를, 이게 염증을 일으키죠. 염증. 우리 몸을 산화시키죠. 이걸 노화시키죠. 우리 몸을 병들게 하죠. 이게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놈이 노화시켜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제거하는 식품을, 화장품을, 피부가 활성산소에 노화되거든요. 자외선을 받으면 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안 되게 하죠. 그리고 화장품이 안티에이징.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 안티에이징이고요. 그래서 칼슘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식품, 전자를 통해서 이걸, 우리 몸을,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전자를 가서 뺏어버려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전자를 뺏음으로써 파괴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파괴시키는데 이 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전자를 주워버려요. 그러니까는 세포에서 뺐을 것을 칼슘이 녹으면서 주워버리니까 괜찮죠.